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약간 더 긴장되는 것 같은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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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LX 인터내셔널에서 유지 트레이딩 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철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빵을 만들고 있는 제빵사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관련 있다는 게 이제 제빵이었구나. 네. 네, 제빵이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오늘 주제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제빵에도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제빵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면 빵? 아 혹시 기름, 식용유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게 파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뮤. 아 네, 그러면은 오늘 한번 파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 파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팜 농장에도 잠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팜유를 트레이딩하는 업무도 좀 잠깐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내 유지 트레이딩 팀에서 팜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 트레이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완전 팜유 그쪽 전문가시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요즘에 올리브유나 초콜릿 같은 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힘드시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 진짜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나 찾고 있기도 하고 좀 힘듭니다.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 올리브유라든지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 되게 많이 생산되는 걸 편제성이 특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고,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코코아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보통 생산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인 가격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리브 오일이 그 기후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아. 팜유도 이렇게 좀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전 세계 팜유의 약 80% 이상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두 지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 저희 LX 인터내셔널이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팜유를 생산하고 또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두 나라 모두 식재 면적이 좀 많이 포화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좀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그래서 좀 생산량이 앞으로는 증가하기 어렵거나 혹은 정체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무가 늙으면 왜죠? 나무가 늙었을 때 왜 문제인 거죠? 나무도 약간 사람처럼 이제 그 생애 주기가 있어서요. 나무를 심고 나서 3년 정도까지는 미성숙 기간으로 생산을 못 하다가 네. 이제 10년 차까지 올라가면 생산이 점점 늘어나다가 한 10에서 20년 차 때 피크를 찍고 한 25년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은 이제 베어내고 새로 이제 심게 되는데, 네. 지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나무들이 20년을 넘긴 나무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파묘도 부족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팜 관련된 핵심 생산 자산인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귀해질 자원의 이제 생산 터전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인류의 핵심 자원을 공급한다는 저희 회사 미션이랑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팜유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그쵸.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팜유를 사용한 과자나 라면 이런 게 좀 고소하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사용한 요리도 맛이 확실히 다른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튀김 요리 쪽이 인도네시아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닭튀김 먹었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와. 팜 열매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뭔가 야자수 그 코코넛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약간 비슷합니다. 코코넛 야자하고 이 팜유를 만드는 기름 야자하고는 약간 친척 관계 같은 그런 나무예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겨가지고 커다란 포도송이가 한 이만한데 보통 작아도 10kg를 넘어갑니다. 10kg? 한 2만? 네. 큰 거는 뭐 30kg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크다. 네. 단면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서 네. 우리가 아는 팜유가 나오고요. 또 여기 하얀 부분이 씨앗이에요. 씨앗에서도 이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팜핵유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씨앗을 감싸고 있는 까만색 껍질 같은 것도 바이오매스 발전용으로도 쓰이고, 우와. 되게 쓰임새가 많네요. 열매를 빼고 난 빈 다발도 농장에서 또 비료로도 사용합니다. 우와. 아낌없이 주는. 네.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죠. FFB라고 부르는데 프레쉬 프루트 번치라고, 그냥 이제 신선한 과육 꾸러미 같은
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면적에 그 팜나무를 심었을 때 얼마만큼 팜유를 얻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그런 거를 측정할 때 1헥타르당 얼마나 나오는지를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100m, 100m일 때 여기서 얼마만큼의 기름이 나오냐는 건데 네. 보통 팜유는 3에서 4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팜유 말고 다른 식물성 유지, 뭐 대두유라든지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은 1톤이 채 안 나와요. 식물성 유지에서는 압도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면적 대비 진짜 생산량이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LX 인터내셔널에서 팜 농장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45,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1헥타르가 100m, 100m라고 했잖아요. 45,000? 네. 근데 보통 서울시가 한 6만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세상에. 네, 서울시 한 75% 정도 되는 크기를 저희가 허가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를 어떻게 찍어요? 어디 딱 찍을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거의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큰 만큼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저희 선후배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LX 인터내셔널은 팜 농장도 가지고 있고 막 관리도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팜유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정확히는 팜유가 저희 이제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정제되지 않은 크루드 팜오일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이제 2010년경인데 2020년쯤에 또 저희 종합상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트레이딩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팜유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농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팜유가 한 20만 톤 정도 되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한 80만 톤 정도 해서 조합 한 연간 100만 톤 정도 팜유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만 톤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오는데 또 저희 말고도 인도네시아에서 팜 사업에 진출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우리나라에서 1등.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농장이 한 개였어요. 팜 농장, 팜 사업이 연간 10만 톤 정도 팜유를 생산하는 사업이었는데 농장도 새로 인수하고 또 트레이딩 사업까지 하면서 농장도 3개가 되고 또 이제 10만 톤이었던 사업이 100만 톤 규모의 사업이 되었죠. 그렇네요. 이 회사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운이 좋게도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겸손하기까지?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팜 농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도심이랑은 완전 멀겠죠? 도심이랑 굉장히 먼 곳에 있고요.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려진 곳에 있는데 일단은 서울에서 간다고 치면 자카르타까지 한 7, 8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보르네오 섬에 2시간 또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또한 차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들어가야지 팜 농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또 나름대로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저는 거기서 배운 것들이 지금도 많은 자산이 된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적응이 되거든요. 사실 6시간, 8시간이. 뭐 농담 삼아 하는데 뭐 노래 몇 개 듣다 보면 도착해 있고 나중에 되면 적응을. 예전에는 이제 길도 굉장히 험하고 뭐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뭐 갑자기 슈퍼마켓이 생겨 있고 또 어느 날 가봤더니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어느 날 가봤더니 갑자기 쇼핑몰이 세워져 있고 저희 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좀 저희가 기여를 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양쪽에게 둘 다 좋네요.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팜유만 해왔다면은 뭐 다른 기름들, 뭐 식물성 유지 새로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없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개척 정신. 새로 그 꼬리를 부서에 사람은 안 필요한. 사람은 계속 필요하죠. 빵을 접어? 많이 먹어왔기도 하고 또 쓰기도 했었을 텐데 몰랐던 얘기를 다 듣게 되어서 팜유라는 글자를 봤을 때 좀 반가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이해를 잘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 그동안 회사 생활도 좀 돌아볼 수 있고 주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되게 잘 읽어놓으신 터전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좋은 이제 커리어를 쌓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제 뒤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더 이제 팜 사업을 좋게 만들고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 후배들이 저한테 고마워할 수 있는 나이 옷이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